양반 박세주는 관아의 마루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했던 갓은 벗겨져 있었고 한때의 명문가의 자제로서 누리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관리가 내민 문서에는 역적 가문 후손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 가문은 3대에 걸쳐 충신을 배출한 집안이옵니다. 어명이요. 그대는 양반의 신분을 박탈당하였으니 지체 말고 즉시 한양을 떠나시오. 그렇게 상민이 된 세주는 낯선 짐을 등에 지고 남부 지방의 작은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상민 신분 증명서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지요. 이보게, 새로운 사람인가? 이쪽으로 한번 와보게. 김만석은 건장한 체격에 푸근한 웃음을 지닌 약재상이었습니다. 그는 세준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지요. 어째 장터 사람 같지 않구만. 어디서 왔는가? 그 소인은, 아니 내가. 세준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인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지요. 만석은 그런 세준을 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어째 이리 손에 익어 보이는구려? 아니 제가 약재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소이다. 만석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배를 잡았습니다. 이름 외기도 어려운 약재는 척척 알면서 말 몇 마디는 힘들어 하는구만. 자네 정말 재미있는 친구일세. 여기서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말은 버벅여도 성실해 보이고 어째 천민 같지 않은 기품도 있구만. 세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부터 세준은 약재를 정리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손놀림은 능숙했으나 등이 펴지는 버릇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이보게, 그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으면 장터 사람들이 어색해할 걸세. 좀 더 편하게 굽히고 다니게. 아, 그렇소이까? 아니, 그렇소? 아니, 그런가? 만석은 세준의 어색한 말투에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약재상 문이 열리며 마른 체격의 남자가 들어왔지요. 바로 약방 의원의 최서방이었습니다. 최서방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는 마른 손을 계속 비비며 말했지요. 새 관찰사가 부임한다는 소식 들었소? 오진성이라고 서울에서 큰 권력을 가진 양반이라 하오. 세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약재를 떨어뜨려 바닥에 흩뿌렸지요. 오진성이라 하셨소? 왜 그러시오? 아는 양반이요? 아니, 그저 그때 갑자기 노파가 기침을 하며 들어왔습니다. 세준은 즉시 그녀에게 다가가 맥을 짚었지요. 이 증상은 풍안이 체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오. 아니, 그런 것이오. 이 약을 다려 드시면 나아질 것이오. 고맙구려 박 총각. 이제 제법 사람들이랑 친해졌나 보구만. 세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때 양반 도령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되었으니 말이죠. 이복의 그 오진성이란 관찰사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있소? 왜 신경 쓰이는가? 자네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세준은 잠시 망설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루는 세준이 약재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만석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박함이 역력했지요. 큰일이네. 새 관찰사의 여동생이 심한 병을 앓고 있다고 하네. 마을의 의원들이 모두 속수무책이라 하는구려. 관찰사의 여동생이라고요? 그렇다네. 오소저라고 하던데. 어릴 적부터 병약해. 세준의 눈이 순간 빛났습니다. 그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지요. 혹시 그 소저의 병이 열이 나면서 숨이 가빠지는 증상인지요? 평민 박세준은 특별한 약재들을 서둘러 모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더 빨랐지요. 자네가 그 소저의 예전에 비슷한 증상을 본 적이 있소이다. 이 약재들로 특별한 처방을 만들 수 있소. 하지만 어떻게 전하지?
양반계 평민이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네. 세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창고 구석에 있던 커다란 나무통을 하나 꺼냈습니다. 세주는 나무통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나무통을 메고 양반가의 대문 앞에 섰지요. 관찰사 댁에서 주문하신 귀한 약재를 가져왔사옵니다. 어디 보자. 이렇게 많은 약재를 누가 주문했단 말이냐? 그때 바구니 속에서 박세준이 작게 기침했습니다. 이에 하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구니를 살피려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강한 약재 향이 퍼졌지요. 으악, 이게 무슨 냄새냐? 눈이 따갑구나. 귀한 약재라 향이 강하지요. 어서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오. 그렇게 만석은 무사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주는 재빨리 빠져나와 약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벽 뒤에 숨어 양반 오연주의 방을 바라보았지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에 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대가 약을 지어주신 의원인가요? 이리 가까이 와서 설명해 주시오. 세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성껏 달인 약이 담긴 사기 그릇이 들려 있었지요. 소인이 감히 소저님께 약을 올리옵니다. 이 약은 체한열을 내리고 숨기를 트이게 하는 효험이 있사옵니다. 연주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민 박세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지요. 어째 낯이 있군요. 우리 구면인가요? 세주는 놀라 손에 든 약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요. 소인은 그저 약재상의 심부름꾼일 뿐이옵니다. 어릴 적 한양에서 뵌 박도령의 눈빛과 똑같소이다. 그때 저에게 꽃을 건네주셨던 그 도령 말이오. 세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약을 따르며 시선을 피했지요. 그리고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 약초는 산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마치 깊은 마음속에 숨겨둔 기억처럼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옵니다. 깊이 숨겨둔 기억이라. 참으로 그렇네요. 그 기억이 다시 피어나는 것은 봄날 첫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은 느낌인지도 모르겠어요. 약은 하루에 3번, 식후에 드시면 되옵니다.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내일도 와주실 수 있나요? 이 병이 쉽게 낫지 않을 것 같아요. 세주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소저의 병환이 완쾌될 때까지 정성을 다하겠사옵니다. 그가 방을 나서려는 순간 양반 오연주가 쪽지를 건넸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세주는 말없이 쪽지를 받아들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치는 순간 미세한 전율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요. 세주는 연주의 병을 치료할 귀한 약초를 찾아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여전히 그녀가 준 쪽지가 품겨 있었습니다. 그때 안개 사이로 희미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그는 재빨리 길가의 덤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안개 속에서 화려한 관복을 입은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위엄 있는 관복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관찰사 오진성이었습니다. 이번 달 세금은 모두 거두었느냐? 흉년이라고 핑계대는 놈들은 없었겠지. 예, 나으리. 모두 거두었사옵니다. 다만 북쪽 마을에서는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하다며 감면을 요청하였사옵니다. 오진성의 일행이 마을에 도착하자 노인 한 명이 무릎을 꿇고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청원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관찰사 나으리, 올해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세금을 조금만 감면해 주신다면. 관찰사 오진성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눈짓을 했지요. 감히 관의 명령에 불복하느냐?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구나. 부하들이 노인을 끌어내자 채찍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세주는 분노로 주먹을 움켜쥐었지요. 그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려 했으나 만석이 갑자기 나타나 그를 붙잡았습니다. 미쳤소. 지금 나가면 자네까지 위험해질 것이오. 하지만 저 노인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도울 테니 잠시만 참으시오. 만석은 재빨리 약초 더미를 들고 달렸습니다. 그는 일부러 넘어지며 약초를 흘렸고 부하들의 주의를 끌었지요. 그 사이 세주는 노인에게 다가가 그를 숲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그대는 장터의 의원 아니오? 이런 위험한 곳에서 왜? 평민 박세주는 노인의 상처를 살피며 주머니에서 약재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관찰사의 비리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소? 저희가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소이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세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고통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그자는 백성들의 곡식을 강탈하여 비밀리에 팔아넘기고 있소. 증거는 관아 뒤편 창고에 있다오. 세주는 갑작스런 관아 호출에 긴장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성이 천천히 그를 위아래로 살펴보았지요. 박세준 오랜만이구나. 세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인이 누구인지 어찌 아셨사옵니까? 관찰사 오진성은 차갑게 웃으며 책상 위에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이 고을의 관찰사로 부임하기 전에 모든 것을 조사했다. 특히 역적의 자손이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는 더욱 관심이 갔지. 진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지요. 우리가 서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시절을 기억하느냐? 그때는 네가 나보다 뛰어났지.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 소인은 그저 약재상의 일개 의원일 뿐이옵니다. 행동거지가 아직도 양반티를 못 벗었구나. 아직도 내놈 처지가 익숙치 않더냐? 세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어색한 자세로 앉았지요. 그럴 리가요? 아니옵니다. 진성은 서랍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세준이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신분 회복 명령서였지요. 내가 제안하겠다. 네가 본 것, 들은 것을 모두 잊는다면 신분을 회복시켜 주마. 심지어 작은 관직도 줄 수 있지. 세준의 눈이 문서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그저 침묵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옵니까? 그뿐만이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하고 앞으로는 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지요. 죄송하옵니다, 나으리. 요즘 약재를 너무 많이 만져 몸이 예민해졌사옵니다. 특히 이 주머니에 있는 약재는 그는 주머니를 열어 가루를 조금 꺼냈습니다. 진성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가까이 다가오자 세준은 재빨리 가루를 흩뿌렸습니다. 순간 강한 재채기를 유발하는 가루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으와, 이게 무슨... 세준은 혼란을 틈타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를 막아서는 관리에게도 같은 가루를 뿌렸습니다. 죄송하오. 이것은 관찰사 대감의 건강을 위한 특별 약재이니 만지지 마시오. 그는 재빨리 관아를 빠져나와 장터로 달렸습니다. 만석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소? 빨리 떠나야 합니다. 오진성이 모든 것을 알고 있소. 소적께서 어찌 이런 곳을 아셨소이까? 정말 놀라운 일이옵니다. 어릴 적 병을 치료하러 이 절에 온 적이 있었지요. 스님들이 약초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연주는 병색이 가시고 얼굴에 홍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평민 박세준과 나란히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지요. 오라버니가 도련님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피신하시라 전가를 보냈지요. 소저의 은혜,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아니, 모르겠소. 아니, 모르겠습니다. 연주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도련님은 아직도 말투가 헷갈리시는군요. 소희는 이 몸이 도련님의 말투를 따라해 보겠소이다. 그녀는 일부러 어색한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평민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세주는 그 모습에 웃음을 참지 못했지요. 소적께서 그런 말투를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쩔 것이오? 이 몸은 그저 장터의 안악일 뿐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웃음이었지요. 세주는 약초 주머니를 꺼내 연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지요. 이 약초는 심연화라고 하옵니다. 가슴에 열을 내려준다 하오나 소희는 지금 가슴이 더욱 뜨거워지는 듯합니다. 연주는 부채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녀의 눈에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약은 효험이 없는 듯하니 다른 처방을 내리셔야겠네요. 어떤 처방이 좋을까요?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치료해야 한다 하지요. 바람이 불자 양반 오연주의 비녀가 흔들렸습니다. 세주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비녀를 바로잡아 주었지요. 그 순간 그의 손끝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닿았고 봄날 첫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은 설렘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죄송하옵니다. 감히. 괜찮아요. 도련님의 손길이 약보다 더 효험이 있는 것 같아요. 소적께서는 어찌 이리 담대하신지요? 신분의 차이도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니 병을 오래 앓다 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분이 무엇이고 격식이 무엇인가요? 진정한 마음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소매가 평민 박세준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 가벼운 접촉에도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요. 소저, 만약 제가 다시 양반의 신분을 되찾는다면 신분이 중요한가요? 도련님은 양반일 때나 평민일 때나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마음에 담은 것은 그 어떤 신분도 아닌 도련님 그 자체입니다. 세주는 연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달빛과 별빛이 담겨 있었고 그 빛은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는 듯 했지요. 제 마음도 같사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격식과 신분의 벽이 무너지는 듯 했지요. 관찰사 오진성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아직도 그놈의 행방을 찾지 못했단 말이냐? 이 고을에서 숨을 곳이 얼마나 된다고? 죄송하옵니다, 나으리. 저희가 모든 장터와 민가를 뒤졌으나 흔적을 찾지 못했사옵니다. 관찰사 오진성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들었지요. 역적의 자손이 도망쳤다는 소문을 퍼뜨려라. 그리고 이 현상금 포고문을 장터에 붙이도록 해라. 최서방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는 마른 손을 계속 비비며 관아 뒷문으로 들어섰지요. 누구시오? 관찰사 대감님께 드릴 중요한 정보가 있소이다. 관리는 최서방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다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래, 무슨 정보를 가져왔느냐? 대감마님, 박세준의 은신처를 알고 있사옵니다. 진성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인 최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있느냐? 말해보아라. 남쪽 시골절에 숨어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그곳은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가 우연히 지나가다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가 세준 도련님을 그녀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진성은 상인 최서방에게 돈주머니를 건넸지요. 내 가족들은 안전할 것이다. 이제 가거라. 최서방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지요. 내일 새벽 그 절을 포위하라.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라.
연주는 숨을 죽이며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세준 도련님께 경고해 드려야 해. 그녀가 몰래 대문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진성의 부하 하나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소저, 이 밤중에 어디로 가시려는 것이옵니까? 연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마음을 가다듬었지요. 절에 가서 부처님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려 해요. 부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다른 부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세주는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관찰사 오진성의 부하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찌 이곳을 알았을까? 그가 짐을 꾸리려는 순간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진성의 부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세준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역적의 자손을 체포하라. 관찰사 대감님의 명령이다. 세준은 기둥에 묶인 채 고문관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네가 숨기고 있는 비리 증거에 대해 말해보아라. 노인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소인은 그저 약재를 구하러 산에 갔을 뿐이옵니다. 진성은 고문관에게 눈짓했습니다. 고문관이 형틀을 들자 평민 박세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형틀은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준다. 어서 풀어라. 세준은 고통에 이를 악물었지만 갑자기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고문관을 향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오나 소인은 약재를 너무 많이 만져 손이 저려 고통을 못 느끼옵니다. 무통초라고 들어보셨소? 고문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성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 놈이 내 여동생과 어떤 사이인지 알고 있다. 순간 세준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소인은 약초만 알 뿐 양반 교수의 얼굴은 본 적 없소이다. 다만 그분의 맥은 짚어보았는데 뭐라고? 그저 의원으로서 맥을 짚어본 것뿐이옵니다. 그런데 그 맥이 참으로 특이하더군요. 마치 관찰사 대감님의 맥과 비슷하게 급하고 불안정했사옵니다. 진성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준을 마당으로 끌고 나와 모든 관리들 앞에 세웠지요. 이자는 역적의 자손으로 관아의 비밀을 훔치려 했다. 내일 아침 처형하겠다. 그때 갑자기 마당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연주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갑자기 병세가 위급해졌사옵니다. 약을. 그녀는 연기를 하며 쓰러졌습니다. 진성도 놀라 그녀에게 연주야, 어서 의원을 불러라. 아니옵니다. 이 의원만이 제 병을 치료할 수 있사옵니다. 그녀는 세준을 가리켰습니다. 진성의 얼굴이 망설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라버니, 제발 제 목숨이 위급하옵니다. 진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저자를 풀어주고 내 여동생을 치료하게 해라. 하지만 도망치면 즉시 처형하라. 세준은 풀려나자마자 연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맥을 짚으며 작게 속삭였지요. 소저, 어찌 쉿, 도련님을 구하기 위한 계략이옵니다. 제 방으로 가서 치료하는 척하면 창문으로 도망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세준은 놀라움을 감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진성을 향해 고개를 대감 나으리 소저의 병세가 심각하옵니다. 즉시 내실로 모시고 특별한 약을 지어야 하겠사옵니다. 어서 가거라. 세준은 연주를 부축하며 내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진성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라면 당분간 안전할 것이오. 관찰사의 부하들은 이런 깊은 산속까지 들어오지 않을 테니. 세준은 움막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어찌 이런 은신처를 알고 계셨소?
김만석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는 움막 안으로 약재와 식량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실은 내가 젊었을 때 군관으로 일한 적이 있다네. 그때 배운 지식이지. 게다가 약초꾼들은 산속 구석구석을 훤히 알고 있지 않겠나? 세주는 약재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길은 능숙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소전은 무사할까요? 저를 도왔다는 사실. 걱정 마시게. 관찰사의 여동생이니 쉽게 해칠 수는 없을 것이야. 그보다 자네 신변이 더 위험하네.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세주는 재빨리 약재 주머니를 꺼내 특별한 가루를 움막 주변에 뿌렸습니다. 그 가루는 강한 향을 내뿜었지요. 이 약초는 사람의 냄새를 지우고 짐승 냄새로 착각하게 만드는 효능이 있어. 사냥개도 속일 수 있지요. 대단하구만. 이런 지식은 어디서 배웠나? 서원이요. 그것보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세주는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이 근처를 샅샅이 뒤져라. 관찰사 대감님께서 그자를 반드시 잡으라 하셨다. 세주는 재빨리 또 다른 약재를 꺼내 불에 태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부하들이 재채기를 시작했지요. 이게 무슨 냄새냐? 숨을 쉴 수가 없구나. 부하들은 결국 그 지역을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세준과 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오? 계속 숨어 지낼 수만은 없을 텐데. 장터 사람들이 자네를 돕고 싶어 하네. 세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관찰사의 비리를 폭로할 증거를 찾아야겠소. 그것만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오. 세준은 커다란 약재 보따리를 등에 진채 관아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변장을 하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더냐? 관찰사 대감님께서 귀한 약재를 구해오라 명하셨사옵니다. 특별히 구한 산삼과 영지가 있사옵니다. 경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약재 보따리를 살폈습니다. 별다른 것이 없어서 안으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세주는 관찰사의 서재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봐, 그 약재는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냐? 관찰사 대감님 서재로 직접 가져가라 하셨사옵니다. 대감님의 건강을 위한 비방이라. 세주는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고 재빨리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특별한 도장이 찍힌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세금 착복 장부였습니다. 이것이로구나. 그는 문서를 품에 숨기고 계속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다른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세준의 가문에 관한 문서였습니다.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준의 가문이 영모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진성의 가문이 모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준은 재빨리 문서들을 품에 숨겼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 문이 열리고 경비가 들어섰습니다. 세준은 태연하게 약재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관찰사 대감님의 건강을 위한 비방을 준비하고 있었소이다. 이 약재는 특별히. 관찰사 대감님은 약재를 주문한 적이 없소. 세준은 당황한 척하며 약재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때 연주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아, 그 약재는 제가 주문한 것이옵니다. 오라버니의 건강이 염려되어 경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세준은 재빨리 약재 하나를 꺼냈지요. 이 약재는 기억력을 좋게 하는 효험이 있사옵니다. 그대도 한번 맡아보시겠소?
경비가 약재를 맞는 순간 강한 재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주는 그 틈을 타 연주와 함께 서재를 빠져나왔지요. 무사하셨군요, 도련님. 중요한 문서를 찾았소. 당신 오라버니가 우리 가문을 모함했다는 증거요. 최서방, 왜 그런 일을 하셨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길래? 최서방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관찰사가 제 가족을 인질로 잡았사옵니다. 딸아이가 병으로 누워 있는데 약을 주지 않겠다 하여. 세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상인 최서방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최서방.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이해하오. 나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르오. 최서방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관찰사가 숨겨둔 비자금과 비리 장부의 위치를 적은 것이옵니다. 제 딸아이가 관아에서 일하는 하녀의 아이와 친구라. 그 하녀를 통해 알게 되었지요. 세주는 놀란 눈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만석이 숲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상인 최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자를 어찌 믿을 수 있소? 한 번 배신한 자가 또다시 배신할 수도 있지 않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소. 중요한 것은 그 후의 선택이오. 제 가족을 구해주신다면 목숨을 걸고 돕겠사옵니다. 제가 관찰사의 부하들을 속여 다른 방향으로 유인할 수 있사옵니다. 만석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세준의 결단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서방, 당신의 가족은 반드시 구하겠소. 그리고 이 비리 증거로 관찰사의 악행을 밝혀내겠소. 감사합니다. 관찰사가 내일 큰 행사를 연다 합니다. 모든 관리와 상인들을 불러 모은다 하니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내일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오. 모두 진성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부하 하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감나으리, 큰일 났사옵니다. 역적의 자손이 관아 근처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진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잡아들이거라. 오늘 이 자리에서 처형하겠다. 부하들이 세준을 끌고 왔습니다. 그의 손은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진성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이제 내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 대감내으리, 제발 소저마는 해치지 마시옵소서. 진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여동생을 데려오너라. 연주가 끌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당당했습니다. 연주야, 네가 이 역적의 자손과 내통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오라버니, 그는 역적이 아니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구한 의인이지요. 진성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세준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었습니다. 네가 내 여동생을 홀렸구나. 이 역적의 자손. 제가 대감님의 병을 고칠 특별한 약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냐? 대감님께서 앓고 계신 병. 그것은 바로 탐욕과 거짓의 병이옵니다. 이 약이 그 병을 고칠 것이옵니다. 세준은 갑자기 손에서 풀려난 밧줄을 던지고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머니의 가루를 공중에 뿌렸습니다. 순간 강한 재채기와 눈물을 유발하는 가루가 진성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만석이 장터 상인들을 이끌고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민 박세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준은 품에서 문서들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이것은 관찰사 오진성이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한 증거요. 그리고 이것은 제 가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증거요. 감히 그런 거짓을. 연주는 오빠에게 다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어릴 적 오라버니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무엇이었지요? 큰 벌레를 기억하시나요? 진성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주의가 흩어진 틈을 타 평민 박세주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이 약재는 보는 이에 가장 두려운 것을 떠올리게 한다 하옵니다. 대감님께서는 무엇이 보이시오? 으악, 저것이 보이느냐? 벌레가.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주변 관리들과 백성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성의 권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관아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관아 대문이 열리고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상인처럼 보였으나 걸음걸이에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감히 누구냐? 이 중요한 자리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사내는 천천히 도포를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정하고 총명했으며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감히 묻는가? 내가 누군지. 세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사내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원, 한상. 상원은 미소를 지으며 세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지요. 책벌레 세준이로구나. 자네가 그 유명한 약초쟁이 의원인가? 밤토리 한상원이? 자네는 어찌 여기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오랜 친구 사이의 별명이었습니다. 진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너희들이 서로 아는 사이란 말이냐? 암행어사 한상원은 품에서 어사화와 마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한상원이다. 어명을 받들어 이 고을의 비리를 조사하러 왔노라. 관리들과 백성들이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준, 자네가 가진 증거를 보여주게. 세준은 문서들을 상원에게 건넸습니다. 상원은 문서를 살펴본 후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문서들은 관찰사 오진성의 비리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소. 또한 박세준 가문의 누명이 오진성 가문의 모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소. 이것은 모함이오. 저자가 조작한 것이 분명하오. 닥쳐라. 내가 이미 한양에서부터 내 녀석의 행적을 조사해 왔다. 이 문서들은 내가 가진 증거와 정확히 일치한다. 세준과 상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오랜 우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원은 어사화를 쓰고 관아 대청마루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진성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관리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진성, 그대는 관찰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흉년의 곡식을 강탈하여 사적으로 판매한 죄가 있소. 어사님, 그것은 모두 오해이옵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일을... 여기 증거가 모두 있다. 그대가 직접 작성한 장부와 명령서가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는가? 한상원은 문서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또한 그대는 박세준의 가문을 모함하여 영모 누명을 씌운 죄가 있소. 이 문서는 그대의 가문이 모함했다는 증거요. 진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변명하려다 자신의 말에 모순이 생겨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때 위험 있던 관찰사가
말을 더듬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왕명에 따라 오진성은 관찰사 직위에서 파직하고 유배형에 처하노라. 부하들이 관찰사 오진성의 관복을 벗겼습니다. 그는 이제 파직 양반 오진성이 되었지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또한 왕명에 따라 박세준의 가문에 대한 역모 혐의를 완전히 벗기고 그의 양반 신분을 회복시키노라. 세준은 놀란 표정으로 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대는 다시 양반이오.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소. 어사님 감사옵니다. 연주가 기쁜 표정으로 양반 박세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성은 분노에 떨며 세준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이 그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이자를 당장 끌고 가라. 유배지에서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게 하라. 이윽고 사람들은 양반이 된 세준을 축하했습니다. 이제는 박선비라 불러야 하나? 세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지요. 상원, 내게 관직을 제안해 주다니 고맙네. 하지만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네. 상원은 차를 따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망설이는 게야. 자네는 이제 양반 신분을 회복했고 왕께서도 자네의 재능을 인정했네. 한양에서 좋은 관직을 얻을 수 있을 게야. 세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민으로 살았던 시간이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네. 백성들의 고통, 그들의 삶. 내가 만약 관직에 오른다면 그들과 멀어지게 될까 두렵네. 그것이 바로 자네가 좋은 관리가 될 수 있는 이유 아니겠나?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관리가 얼마나 되겠나? 세준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장터의 사람들과 약재상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나는 결심했네. 관직을 사양하고 이곳에 남아 의원으로 살겠네. 왜냐하면 장터에 있었던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었기 때문이네. 정말 그것이 자네가 원하는 삶인가? 그렇네. 그리고 오서저와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네. 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양반 박세준을 바라보았지요. 오소저라면 전관찰사의 여동생 말인가? 세준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는 세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한다면 나는 그것을 존중하겠네. 행복을 빌겠네, 친구. 이후 연주와 결혼한 세준은 꿈꿔왔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네 정말 이 길을 택한 것이 후회 없겠나? 한양에서는 높은 관직을 제안했는데 전혀 후회 없네. 이곳에서 사람들을 내 진정한 소명임을 깨달았소. 연주는 약초 그림이 담긴 책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건강한 빛을 띠고 있었고 더 이상 병약해 보이지 않았지요. 여보, 이 약초 그림을 완성했어요. 이제 당신의 의술 서적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준은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그림 솜씨는 정말 뛰어나오. 이 책이 완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약초 지식을 배울 수 있을 것이오. 만석은 커다란 약재 자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푸근한 웃음이 가득했지요. 이복의 박의원, 산에서 구한 귀한 약재를 가져왔네. 이제 우리 약재상이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곳이 되었구려. 사람들이 약을 구하러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세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맥을 짚으며 정성껏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보, 점심 드세요. 세준은 아내의 정성에 감동하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상원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고을로 떠나야 하네. 하지만 자네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네. 언제든 환영이네. 세준과 연주는 나란히 서서
약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연주의 배가 살짝 불러온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곧 이 약방에서 뛰어놀겠지요? 네, 그 아이도 분명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우리처럼요. 세준과 연주는 포근하게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가정을 이뤄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